자,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프레젠테이션은 시도했다. 투야를 시도했다. 동사. 투 부정사 이게 목적어예요. 주어, 동사, 목적어. 목적이니까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. 명사적 용법인데, 여기서 이 어드레스란 단어 이게 고난도 단어로 답이 되는 단어예요. 다루다. 뭐 대단한 고난이도 뭐 단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드레스 얘가 다루다 뜻으로 토익에서 답이 분명히 됩니다. 그러니까 어드레스 같은 단어가 ABCD에 있으면은 거의 답이다. 뭐 이래 하면서 달려들어야 됩니다. 걔가 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자, 다루는데 뭘 다루냐 하면은 투자가의 불편함을 다룬다 이 말입니다. 이 투 부정사의 목적어가 얘가 되는 거죠. 그래 하고 갈로를 하고 뒤에 또 명사가 나왔으면은 이 자리가 일단 전치사나 뭐 이런 거일 확률이 높아요.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. 투 부정사가 들어가거나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 ing가 들어가거나 이 세 가지가 제일 흔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일단 그런데 A, B, C, D에서 다 전치사가 나왔어요. 그럼 이게 전치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. 전치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, 내 같으면은 일단 A, B, C, D를 보고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. 왜냐하면 요거 두 개가 답이 좀 잘 되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는 정답이 일단 B입니다. with regard to가 여기서 뭐냐면은 어디에 대한 이런 말입니다. 이런 뜻의 전치사예요.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어디에 대한에 해당되는 단어가 전치사가 답이 잘 되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중 아주 어렵게 어디에 대한 뜻으로 가장 어려운 전치사가 답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with regard to도 어디에 대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불편함을 다루려고 시도했다 이 말입니다. 서라운딩 이것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ing형 전치사로 부릅니다. ing형 전치사. 생긴 게 ing지만 사실상 전치사라는 이야기죠. 근데 이것도 어디에 대한이란 뜻입니다. 어디에 대한. 이 단어의 의미 좀 더 직접적으로 더 살려주자면 뭐뭐를 둘러싼 협상 이 말입니다. 결국 어디에 대한 협상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얘가 전치사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얘가 또 답이 되거든요. 서라운딩 얘가 어디에 대한 뜻으로 답이 됩니다. with regard to나 서라운딩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어디에 대한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워낙 많고 그 전치사들은 꾸준하게 답이 됩니다. 서라운딩의 ing 전치사로서 뭐뭐를 둘러싼 뭐뭐 둘레의 또는 어디에 대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어디에 대한이냐면 잠재적인 합병.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는 또 답이 됩니다. 이게 형용사로서 답이 됩니다. 명사로는 잠재력이고 형사로는 잠재적인인데 주로 형사로 답이 잘 되고 뭐 명사로도 답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합병이라는 단어 이 자리에 또 갈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. 왜 이 자리에 갈로를 치냐면은 이 합병이란 단어는 이 with하고 또 어울려요. 누구와의 합병. 그러니까 with는 살려두고 멀저 자리에 갈로 친다는 거죠. 그러면 누구와의 합병, 이 with는 멀저가 결정했는데 여기다 갈로를 하면은 이 전치사 멀저 with 누구와의 합병 이걸 물어보는 좋은 문제가 되겠죠. 다음에 이 회사와의 잠재적인 합병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불편한 일이 되는 겁니다. 문장 자체가 약간 어렵고 그 사이 전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.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답이 또 극단적으로 어렵던 케이스입니다. 자,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contribution 얘가 주어겠죠. 얘가 주어입니다. 얘가 주어. 헌신 이 말입니다. 헌신. 이 자리에 갈로 하는 문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컨트리뷰션 이 자리에 갈로를 했는데 ABCD에 있는 다 명사가 ABCD에 다 명사가 나올 거예요. 그 명사 중에서도 왜 컨트리뷰션 얘가 답인지를 아는 거는 이 to를 보고 압니다. to를 보고 알아요. 컨트리뷰션 to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답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만약에 이 자리에 갈로를 한다면은 우리의
글로벌한 교육, 이게 이 다리는 프로그램 같은 말이 너무 좋아요.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, 이라면 되겠죠. 교육 프로그램에.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. 프로그램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, 뒤에 있는 이니셔티브, 얘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. 특히 이니셔티브가 너무 답이 많이 되고 또 난이도 있는 단어로 답이 돼요, 이게. 이니셔티브, 얘가 쉽게 말해서 그냥 프로그램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얘가 왜 이렇게 답이 많이 되냐면은 생긴 모양이 명사같이 안 생겼어요. 이 팁으로 끝나니까 얘를 형사로 착각하기 쉽겠죠. 물론 형사라도 뜻이 있지만 토익에서는 사실상 명사로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.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. 프로그램, 캠페인 이런 말이에요. 캠페인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뜻으로 교육 프로그램, 교육 이니셔티브, 교육 캠페인 뭐 이런 겁니다. 자, 전 세계적인 교육 캠페인에 대한 헌신은 will be instrumental. 자, 이 단어 이것도 난이도 있는 단어로, 이 단어는 공무원 시험에도 답이 잘 되겠지만 토익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답으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. 필수적일 것이다. 필수적인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형사를 묻는 형사 자리에 이 비동사 뒤에 이게 형사 자리가 맞죠? 얘가 형사예요. 형사 자리에 쳤는데 A, B, C, D에 필수적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 단어는 답이 될 확률이 99%라고 보면 됩니다. 거의 답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게 쉽게 말해서 필수적인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뭐 도움이 되는 helpful, 이렇게 이 정도로 중요한, 필수적인이나 중요한이나 비슷한 말이죠. 이런 거에 해당되는 형사가 A, B, C, D에 있다면은 거의 항상 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또 필수적인에 해당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단어예요. 인스트루멘털, 얘가 어려운 단어입니다. 그래서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우리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대한 헌신은 필수적이다, 이래 되는 거예요. 이 자리에 갈로치겠죠. in ing 하는 데 있어서, ing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입니다. 여러 차례 답이 됐습니다. 그만큼 필수적인 표현이라는 이야기죠.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 자체도 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확립하다, establish, ABCD 있으면 거의 답이라고 봐야 됩니다. 확립하는 데 있어서 뭐를, 배움의 기회를 여기서 이 자리에 갈로칠 확률이 많아요. 왜냐하면 ing가 두 개 겹쳤죠. 그렇지만 이 ing와 이 ing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ing입니다. 이 ing는 뭐냐면 쉽게 말해 동명사라는 거예요. 동명사입니다. 동명사. 전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도 명사니까 동명사가 올 수 있죠. 이 동명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통째로 얘가 목적어예요. 동명사의 목적어를 그래요. 동명사는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받는데 뒤에 그 명사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명사를 동명사의 목적어로 불러요. 그 동명사의 목적어가 이겁니다. learning opportunity 얘인데 이 명사는 명사와 명사 두 개가 합해져 갖고 만들어진 명사입니다. 얘를 집합명사란다. 복합명사라 그래요. 복합명사. 명사 두 개가 합해진 걸 복합명사라 그래요. 요것도 명사인데 얘를 합해갖고 하나의 명사 됐다 이 말이죠. 배움 기회, 학습 기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 러닝은 얘는 내가 동명사라 그랬죠. 이 러닝은 동명사고도 아니고 현재분사도 아니고 완벽한 순수한 명사입니다. 완벽한 순수한 명사. 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. 얘는 우연히 끝이 ing로 끝났을 뿐이지 얘는 완벽한 명사예요. 얘를 찾으면 따로 사전에 나와요. 사전에 이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. 하나의 단어예요. 완벽한 명사예요. 그게 학습 기회입니다. 학습이란 뜻인 거예요. 그래서 ing가 겹치고 ing가 겹쳐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 갈로를 친다는 거죠.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립니다. 학습 기회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. 학습 기회인데 그럼 이 포는 또 뭐냐? 포는 왜 나왔느냐? 이 포를 결정한 건 opportunity 예입니다. 기회 예입니다. 그럼 기회는 기회인데 그래 opportunity 포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. opportunity 기회 뒤에는 투 부정사나 포 명사가 잘 나온다.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5시간 영문법 7장에 정리를 해놨습니다. 개인을 위한 기회인데
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럼 오브 더 월드 하면 세계에 있는 전 세계적인 이 말입니다. 이 오브는 전치사고 더 월드는 명사입니다. 오브 뒤에는 이렇게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오브 뒤에는 기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는 공간이 나온 케이스죠. 그럼 오브 더 월드 하면 전 세계에 이 말입니다. 이렇게 공간이 나온 케이스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all은 뭔데? 이 all은 과연 품사가 무엇이냐? 이걸 아는 거는 또 중요합니다. all의 품사는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사입니다. 안 써도 상관없는 거죠. 그렇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조할 수 있겠죠. all이 전 뭐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all은 이 전치사 닭이 명사라는 부사구 전치사 여기서는 전치사 닭이 명사 부사구라기보다는 형사구로 보는 게 더 낫겠어요. 형용사구. 그럼 형사구로 봅시다.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죠. 형사구로 보면 되겠죠. 그럼 이 형사구를 수식한 거니까 부사다 이 말입니다. 형사를 수식하면 부사죠. 그래서 이 all은 부사로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이런 하나하나의 품사 개념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분명 좌우합니다.